안녕하십니까. 인간지표 휴덱스입니다. 원유 투자의 정석, 롤오버 완전 정복, 이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롤오버 비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롤오버 비용이 10%, 20%에 달한다. 그래서 기름 가격이 횡보를 하더라도 원금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틀릴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내용을 짚어볼 텐데요. 먼저 현재 유가는 몇 월물일까요? 요 첫 질문을 통해서 ETF와 ETN의 기본적인 성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ETF 또는 ETN은 거래 편의를 위해 선물을 주식처럼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사고 팔듯이 매수와 매도는 편리하게 하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선물에 그대로 연동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주식과는 달리 만기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저희가 거래하는 WTI 선물은 매월 21일이 만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유가라고 이제 뉴스나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인베스팅에 들어가면 나오는 그 유가는 5월물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21일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5월물을 의미하지만 5월 22일이 되면은 6월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베스팅을 잠깐 볼까요? 다들 그 6월물, 7월물의 선물 가격은 어디에서 보냐는 질문이 많으신데, 여기 이제 인베스팅에서 5일에 들어간 다음에 뒤에 컨트랙트라고 써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월별로 모두 모여있는 가격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캐시라는 건 현물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메이 20가 5월, 준 20가 6월, 줄라이 20가 7월, 이런 식으로 쭉 월별로 다 적혀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WTI 원유 선물이 2020년 5월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아직 날짜가 21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오늘의 유가라고 하면 5월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22일이 되면은 오늘의 유가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6월물의 유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성격을 알았으니까 롤오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한 선물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보유한 선물을 매도하고 다음 만기의 선물을 매수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롤오버라고 합니다. 선물의 만기가 21일이기 때문에 보통 21일 전에 롤오버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자,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원유 관련 ETN과 ETF는 5월물에서 6월물로 이미 변경이 완료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는 12월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앞으로 이 롤오버가 좀 복잡하다. 그래서 롤오버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는 타이거로 거래를 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거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오랫동안은 롤오버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롤오버와 상관이 있는 저희 코덱스라든지 아니면 삼성 레버리지, 신한 레버리지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오버는 언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런 것들은 매월 5 영업일부터 종가 기준으로 20%씩 차 근월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영업일이라는 거는 달력상의 검은색 날짜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 4월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7일이 바로 5영업일의 첫째 날이 되는 거고요. 이제 5영업일부터 종가 기준으로 20%씩 차근월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7, 8, 9, 10, 13 이렇게 5일 동안 이제 롤오버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식은 7일 종가 기준 5월물을 20%를 매도하고 6월물을 20% 매수하게 되어 있고요. 4월 8일 종가 기준 또다시 5월물을 20% 매도, 6월물을 20%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 13일이 되면은 6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마지막 5월물 20%를 매도하고 6월물 20%를 매수함으로써 5월물을 전량 매도하고 6월물로 전량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4월 14일부터는 아침부터, 그러니까 선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전부 다 6월물로 이제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변동된 6월물은 4월 14일부터
또다시 5월의 5 영업일의 종가까지 계속 6월물을 추종해서 모든 상품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월 5영업일인 8일, 5월 8일이죠. 5월 8일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6월물을 20% 매도하고 7월물을 20% 매수하는 식으로 롤오버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많이 괴리율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삼성 레버리지나 신한 레버리지도 다 동일하고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도 동일함을 제가 이미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들 궁금하신 게 롤오버 기간 동안의 수익률 계산법일 거예요. 사실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각 월물별 수익률을 보유 비중만큼 가중평균해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5월물을 20%, 그러니까 6월물을 80% 보유 시 이날 5월물의 수익이 20%가 났고 6월물의 수익이 5% 났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은 그 월별로 이제 변동값이 다 달라요. 가격도 다 달리 적용되어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 날 변동을 보는 건데 5월물은 18.12가 됐을 때 기름값이 마이너스 1.75가 됐고 6월물은 25.14가 이제 마이너스 0.39 이렇게 수익률이 이제 기름값이 다르게 변동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예를 보면 자 제가 총 100이라는 이제 기름을 보유했을 때 5월물이 20%면 20을 보유하고 6월물이 80%면 80을 보유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예를 통해서 수익률이 5월물이 20% 낮다라고 하고 6월물이 수익률이 5%에서 1.05 이렇게 수익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5월물 같은 경우에는 20에 20%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총 24가 되고요. 6월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비중 80에 5%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84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해보면 총 제가 100을 보유했지만 수익은 8%가 나서 108이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유가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일이 되기 전까지는 5월물의 가격을 이야기하고 뉴스에서도 오늘 5월물을 기준으로 유가가 뭐 20%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5월물이 20%가 올랐으면은 내가 10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나의 수익이 120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예상했던 20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8에 대한 수익만 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마이너스 12%라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보통 비용이라고 하니까 막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롤오버 비용은 언제 내게 되는 것인가요? 롤오버 비용은 롤오버가 끝나는 날 한 번에 청구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이제 많은 뉴스들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각 월물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2 정도의 덜 수익을 보는 것을 롤오버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롤오버 비용을 어느 시점에 한 번에 낸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게 40% 비중과 60% 비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100의 보유가 있을 때에는 이제 5월물을 40을 가지게 되고 6월물은 60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똑같이 이제 5월물이 20%, 6월물이 5%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5월물은 40에 20인 48, 6월물은 60에 5%인 63의 수익이 일어난 것이고, 이때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11, 그래 즉 11%의 수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5월물 뉴스에서 오늘 유가가 20%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100의 20%인 120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는 111, 즉 11%의 수익만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9%의 심적인 손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롤오버 비용이 되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롤오버 동안의 수익률 계산은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에 따라 롤오버 비용 또는 롤오버 수익이 발생하는데, 근월물 즉 5월물보다 차 근월물 즉 6월물의 가격이 크다면 콘텐고라고 해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5월물의 가격이 이제 6월물의 가격보다 크다면 백어데이션이라고 해서 롤오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조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인베스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저희가 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5월물이나 6월물, 7월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재에 있는 이 캐시, 즉 현물의 가격에 굉장히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월물 가격이 이 캐시 가격에 굉장히 많이 가까워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6월물, 7월물도 근월물일수록 이 캐시 가격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캐시의 가격에 조금 더 가까운 달일수록 이 캐시의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더 크게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5월 같은 경우에는 어제 1.75가 움직였고 6월물은 0.39, 7월물은 0.3 이렇게 움직이는 폭이 더 작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이건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유가가 정상화가 됐을 거다, 그리고 31달러쯤 됐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아까 전에 이제 콘텐고라고 하는 게 지금 가격보다 다음 달에 가격이 더 높을 때 콘텐고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다음 달 가격보다 더 높게 되면, 즉 지금 이게 25가 아니라 한 16, 이 정도 되면 백어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가 재미있냐 하면 우리는 콘텐고인 상황에 비용이 발생되고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에 수익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콘텐고인 상황, 즉 지금 같은 상황은 보시다시피 다음 달 기름 가격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 내가 기름을 사놓으면 앞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이익이 20인데 실제로 11만큼의 수익이 나게 돼서 마이너스 9만큼의 비용을 지불을 했지만, 요거는 어쨌든 수익이 나는 와중에 수익이 적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콘텐코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 백어데이션 상황에서는 이 롤오버 수익이라는 게 좀 웃긴 게, 내가 원래 20을 잃어야 되는데 이 롤오버 덕분에 11만 잃어서 9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을 이 롤오버 수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계좌는 더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 손해 볼 거를 11만 손해 봤기 때문에 나는 9의 롤오버 수익을 얻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 롤오버 수익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특수한 경우라서 이제 월물 간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이 뒤쪽을 보게 되면은 월물 간의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수익이 조금 덜 나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다 또는 롤오버 수익이다라는 거는 살짝 웃긴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 기사 이런 데에서 롤오버 비용에 대해서 크게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뭐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슈퍼 콘텐고이기 때문에, 물론 슈퍼 콘텐고이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은 이제 뒤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 그 슈퍼 콘텐고이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뭐 이 롤오버 비용 자체가 막 10%, 20%씩 한 번씩 비용이 청구가 된다, 이런 거는 완전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들으려면은 3프로 최근 방송 중에서 이제 삼성 ETF 투자 팀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은 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 롤오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슈퍼 콘텐고 기간에 롤오버가 되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슈퍼 콘텐고라는 것은 이제 근월물에 큰 이슈가 생겼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감산회의라든지 이런저런 이슈가 있으면서 이 근월물, 즉 5월물이 이제 6월물과 바뀔 때가 되면은 사실 많이 올라서 이 두 개의 갭이 굉장히 좁아져야 돼요. 실제로 이제 6월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이 다른 9월물, 10월물, 8월물 이런 것처럼 30달러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25달러까지 이렇게 차츰 내려오게 되어 있고, 이제 요 5월물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물가, 즉 캐시가 올라가면서 요 세 가지가 21일쯤이면은 거의 수렴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5월물이 급격하게 캐시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슈가 터져서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선물의 만기는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선물은 지금 이제 코덱스, 삼성, 신한 같은 경우는 6월물에 수렴이 되어 있는데, 이 5월물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코덱스 원유 선물의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6월물의 가격이 움직이면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22일이 되면 당장 뉴스에서 어제까지 떠들던 18불이 아니라 오늘의 유가는 25불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실제로 움직인 이 캐시 가격은 여전히 20달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6월물인 25불은 뭐가 봐도 이상하겠죠. 그래서 당장 이 25불이 캐시 가격에 다시 수렴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들고 있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 2,000원이 우리는 지금 18불에 연동되어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미 25불에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22일 날 당장 오늘의 유가는 25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게 급격하게 현물의 즉 캐시의 가격에 따라서 수렴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2,000원이었던 우리 WTI 원유 선물이, 코덱스 원유 선물이 급격하게 1,500원, 1,400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슈퍼 콘텐고라는 것은 근월물에 큰 이슈가 생겼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6월물은 25불이지만 5월물은 18불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게 생겼다는 게 의미가 되고요. 이런 이슈가 지속돼서 장기적으로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차 근월물, 즉 6월물도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해서 캐시에 수렴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롤오버 비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이것도 부가적인 롤오버 비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면은 엄밀하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비중에 따라서 생기는 수익률의 가중평균을 의미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뭐 롤오버 비용 1, 롤오버 비용 2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나눠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달도 슈퍼 콘텐고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시기에도 더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기에도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롤오버 비용, 이 변화는 이제 가중 비중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롤오버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콘텐고 시장에서는 내가 얻을 수익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조금 덜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더 중요한 게 아닌데, 오히려 이제 슈퍼 콘텐고 시장이 지속돼서 이 이슈가 지속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6월물, 차 근월물도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거를 가장 경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이제 명확하게 이 25달러에 연동되어 있다라는 거를 매우 명확하게 인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오늘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18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뀐다. 그래서 뉴스에서 21일 날 오늘의 유가를 말하면은 이 5월물, 22일 날 오늘의 유가를 말하면은 이 25달러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6월물을 가지고 있는데 뉴스에서 5월물 가격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혼동돼서는 절대 안 된다. 요 포인트를 꼭 가지고 이제 선물 투자, 즉 선물에 연동되어 있는 ETF나 ETN을 투자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 요게 오늘의 시간 동안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유가는 5월물의 가격을 의미하고 21일을 기준으로 바뀐다. 21일은 5월물, 22일은 6월물. 뉴스에서 말하는 거는 5월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6월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롤오버는 매달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원유 관련 ETF, ETN은 6월물로 변경이 완료되었고 타이거는 12월물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롤오버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타이거를 거래를 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매월 진행을 하고 있다. 매월 5영업일부터 5일 동안 20%씩 종가 기준으로 이제 차 근월물로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달은 이미 6월물로 전량 교체가 끝났다. 그리고 5월 8일 종가까지는 6월물을 추정하게 되어 있다. 롤오버 기간 동안 수익은 이제 보유 비중만큼 가중 평균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이제 롤오버 비용 또는 롤오버 수익이 되겠다. 사실 요거는 정상적인 장이라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롤오버 비용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걸 덜 먹게 되는 거고 롤오버 수익이라고 해서 내가 추가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잃을 걸 조금 덜 잃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다. 자, 그거랑 별도로 또 다른 롤오버 비용 2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슈퍼 콘텐고 시장에서 발생되는 거고 이 슈퍼 콘텐고라는 것은 근월물의 이슈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이슈가 지속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 근월물도 이 캐시 가격에 급격하게 수렴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롤오버 비용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롤오버 비용 2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은 생각만큼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생각만큼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한국의 흥구석유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엑손 모빌 같은 걸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타이거 같은 거 구입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 잘 판단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지도 잘 판단해보고 이제 매수 또는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짧진 않지만 롤오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며칠 전에 제 인버스 투자하는 요 영상을 보고 인버스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한 10% 정도 수익이 나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2일 날 텍사스에서 또 다른 회의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1일 정도까지는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22일부터는 다시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상황 봐서 잘 투자해 보시고 큰 수익 얻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의 휴덱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들 주변에도 이제 소문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저희 인간 지표들의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성공하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